네, 안녕하십니까. 노정원입니다. 저희 라운드 테이블이 대치에서 런칭한 게 2016년 11월입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후에 여기 수지에서 런칭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달로 저희 라운드 테이블이 세상에 태어난 지 딱 4년이 되었고 4년을 꽉 채웠고 이제 5년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라운드 테이블 저희 초등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라운드 테이블이 토론 수업이라는 건 어머님들이 좀 아실 거예요. 그러면 토론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 있는지, 이거는 즉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라고 어머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론에 필요한 세 가지 능력은 문해력, 논리력, 그리고 표현력입니다. 즉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토론이 왜 그렇게 필요한지, 먼저 문해력이 왜 그렇게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논란이 되었던 2020년 수능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보이세요? 경제시험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어시험이었습니다. 자, 그 전 2019년도에는 과학시험인 것 같죠? 그런데 국어 문제였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문해력 때문입니다. 문해력이라는 것은 데이터, 통계 등 각종 숫자를 이해하고 나날이 갱신되는 과학, 기술, 경제 등의 지식을 수용하며 시민으로서의 문화활동 및 공공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올바로 파악하는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문자를 해독하고 글자를 읽고의 그런 정도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데이터나 통계 등 각종 숫자를 이해해야 되는 문해력이 요즘 점점 중요한 능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능 국어가, 그래서 이게 한국교육평가원에 들어가면 나오는 수능 국어에서 어떤 이 분야로 지금 테스트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건데요. 화법, 작문, 독서, 문법, 문학입니다. 근데 화법과 작문은 선택 과목이 됐고 문법도 언어와 매체라고 해서 선택 과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독서와 문학, 그런데 독서라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비문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만 필수 분야가 됐어요. 그러면 독서는, 비문학은 어떤 능력을 테스트하느냐, 사실적으로 이해를 했느냐, 추론적으로 이해를 했느냐, 비판적 이해를 했느냐, 새로운 맥락에 적용하고 이해를 했느냐, 이거기 때문에 지금 경제시험 같은 문제가 나오고 그 과학시험 같은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수능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해력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국어를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부 다 뭐냐 하면 토의하기, 예측하며 읽기, 토의하기, 예측하며 읽기, 자, 예측하며 읽기. 전부 다 이런 능력을 전부 다 기르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전부 다 공교육에서도 교과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 교재를 올해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이었나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했냐? 비문학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왜? 수능 국어가 전부 다 그런 추세로 가면서 저희가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비문학, 특히 비문학 독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절감하면서 6학년 사회과학교과서 진도에 맞춰서 전부 다 필독서를 비문학으로 저희가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해력, 문해력을 강화하는 훈련. 이거는 수능 국어에까지 연계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비문학 독해가 단기간에 실력이 연마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6학년 때서부터 차츰차츰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무리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교재를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또 매주 시사 이슈 토론을 합니다. 이건 6학년 교재예요. 5학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6학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6학년 커리큘럼을 보면 무타교실과 쓱싹교실, 뉴스 앤 이슈 교실, 작가 농객 교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타교실은 무식 타파 교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자, 무식을 타파하는 시간이다 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 타파가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어휘력이 이렇습니다. 네, 무식 타파 교실은 뭐냐면 정말 배경 지식과 시사 상식, 시사에 깔려 있는 이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해력을 기르는 쓱싹 교실은 쓱 읽고 싹 이해하는 교실입니다. 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하나하나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문을 읽고 요약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다이어그램, 도표로 나타내서 뭔가 정보를 체계화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르게 됩니다. 아까 문해력 제가 말씀드렸죠. 문해력이라는 것이 문자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숫자적인 것들, 정보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를 주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을 주고 아이들에게 신문기사를 작성해보자,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은 풀게 합니다. 자, 뉴스 앤 이슈 교실은 바로 저희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무 이슈를 잡는 것이 아니고 또는 그때 가장 핫한 이슈를 잡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책과 연관이 돼 있어야 합니다. 연계성과 그 다음에 시의성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먼저 어떤 그 이론적인 바탕을 두고 그 위에 기사들을 읽어가면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작가 논객교실은 과제예요. 글 쓰는 시간입니다. 6학년은 중학교에 올라가기 때문에 중학교에 가면 거의 모든 글쓰기가 논설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논설문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다른 장르들, 이렇게 조금 더 아이들이 창의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주제를 주기도 하고, 기사문을 작성하기도 하고, 입논설을 완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논설문 쓰기가 주가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학년 설명드릴게요. 5학년은 조금 더 자유로운 어떤 자기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해부학 교실, 지식 등반 교실, 그 다음에 뉴스 앤 이슈 교실, 작가 논객 교실. 하지만 5학년도 시사 토론을 한다는 거. 네. 1교시는 해부학 교실이에요. 그 책 속의 내용을 가지고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던 질문들을 학생들에게 던지게 됩니다. 좀 철학적이고 아이들의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는 이 시간들 아이들 굉장히 재밌어 하고요.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머리가 터진다는 그런 표정으로 굉장히 기발한 대답을 많이 내놓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등반 교실은 역시 어떤 학습적인 부분이고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이론들을 저희들이 정리해가고 정리하는 후광효과 같이 심리학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5학년도 시사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학년이랑 똑같이 반드시 책과 연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가장 핫 이슈인 시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이슈를 정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은 바탕 위에 시사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교시는 작가 논객 교실이고 5학년은 좀 더 창의적인 글쓰기입니다. 예, 아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책의 뒷부분을 고친다던가 아니면 추리소설 같은 경우에는 범인을 좀 바꿔보라든가 아니면 연설문 쓰기라든가 이렇게 많은 장르, 각종 장르의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입논설을 쓰는 주간이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째 주는 입논설을 완성하는 주간이에요. 이거는 중학교도 공이 같이 합니다. 뭐냐 하면 입논설하는 게 어떤 토론대회를 나가건 입논설을 쓰는 것이 예선을 통과하는 기준이 되는데 정식 입논설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찬성과 반대를 모두 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두 쓰는 이런 정식 입문서를 쓰는 훈련을 한 달에 한 번은 꼭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서 선정 기준을 보면 5학년은 이렇게 주마다 장르를 좀 구분을 했어요.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주는 창작 소설 같은, 2주는 토론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 인문학적 도서, 그다음에 3주는 고전 명작 상반기 때, 하반기 때는 이제 6학년에 나오는 교과서 수록 작품, 4주차는 비문학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선정 기준은 저희는 어린이 도서 연구회나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로 합니다. 저희 도서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머님들이 여타 무슨 논술학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뭐 서울대에서 추천한 도서 이런 거 굉장히 리스트 많은데요. 보기만 해도 너무 어려운 것들, 그냥 보면 뿌듯한 그런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도서는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이 꼭 읽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 두께도 고려했습니다. 4주 단위로 해서 한 주차에 두꺼운 책이 나오면 그 다음 주에는 얇은 책을 한다든가, 그래서 아이들이 읽는데 너무 버겁지 않도록 적절히 배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학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와 과학 교과서 진도와 맞춰서 합니다. 그리고 큰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여러 권의 책을 읽어요. 제가 대치에서 수업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 권의 책을 다 읽고 나서 저한테 넌지시 와서 선생님 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말 들을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독서 이력 카드이고 이거를 반드시 써와야 됩니다. 근데 이 독서 이력 카드가 좀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에요. 이제 이번 해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 다음에 2021년 시간표입니다. 저희 초등부 수업을 담당하실 선생님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선생님들은 전부 다 20년 정도 방송작가 경력을 가지신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강사가 우리 이정희 A 선생님이고요. A라는 거 보니까 B도 있겠죠? B 선생입니다. 네, 두 분이 친하신데 이름이 또 똑같으세요. 그래서 A 선생님, B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토론은 말 잘하는 아이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토론은, 그러니까 토론 수업을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 말하는 거요? 발표하는 거요? 라고 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는 게 안 들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토론을 할 때 상대팀의 이야기, 상대팀의 주장, 상대팀의 논리를 반드시 받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 훈련과 듣는 훈련이 먼저 된다는 거 어머니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얼마나 수업을 해야 효과가 나타날까요? 글쎄요,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요즘 아이들 말대로 하면 케바케인데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치에서 수업했던 학생 중에 하나가 6학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학교 3학년까지 끝까지 얘는 저를 쫓아다니면서 다 수업을 했습니다. 엄마가 도대체 너 언제까지 라운드 테이블 수업을 할래?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이 학생이 처음에 들어와서 어땠냐면 굉장히 산만했어요. 거기에 틱장애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표에 대한 공포증까지 있었습니다. 거의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의 굉장한 장점은 자기의 단점을 안다는 거고 거기에 더 위대한 점은 그거를 극복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중학교 3학년까지 저를 쫓아다니면서 다 수업을 했고 나중에 가서는 글 너무 잘 쓰고요. 그다음에 발표하는 거는 여전히 조금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 굉장히 말하는 것들이 훈련이 돼서 네, 굉장히 어머님이 뿌듯해했던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을 단기간에 해서 무슨 반짝 효과가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니고 어머님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좀 오래 장기적으로 수업을 하면 반드시 아이들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될 수 있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
끝인 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